예, 안녕하십니까. 카티안 내부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선언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이제 외부 엑셀 파일이라든지 텍스트 파일 형태로 작성된 거를 카티안 내부로 불러오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nowledge ware를 구현할 때 파라미터와 릴레이션, 수식관계가 복잡할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의 어떤 능력을 활용이 가능하겠죠. 가져올 수 있는 파일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하고 엑셀 파일 형태로 된 파라미터와 수식을 카티안 내부로 불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큐멘트 안에, 현재 파일 안에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이 파라미터 네임하고 같은 이름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덮어쓰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엑셀 파일로 작성할 때 4개의 열이 필요한데, 그렇죠? 첫 번째 열에 들어오는 거는 변수 이름입니다. 좀 이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변수 파라미터 네임이 오는 거고요. 얘는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라미터 배류, 얘는 변수가 가지게 되는 값이죠. 싱글 배류인 경우에는 단일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 멀티플 배류 값을 가지고 지정하고자 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셔가지고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이제 어느 하나의 값은, 그렇죠? 보여야겠죠. 그럴 때는 대괄호로 화살표로 묶으시면 되는데, 좀 이따 한번 보죠. 포뮬라는 이제 수식, 변수에 적용되는 공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식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없을 경우에는 그냥 공백으로 한 칸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옵셔널 커멘트, 다시 말하면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파라미터를 가져올 때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한 모든 값이 입력된 후에 끝에다가 세미콜론 표시하시면 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엑셀 파일로 작성하신 다음에, 그래서 탭으로 구분되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셔가지고 또 쓰시면 되겠죠. 엑셀이 안되는 컴퓨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파라미터명은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제를 해볼 건데, 이거 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파일 뉴 파트, 파트에서도 가능하고 어셈블리도 가능합니다. 좀 이따 한번 보죠. 오케이 누르죠. 자, 먼저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엑셀 파일이 있죠. 첫 번째 여기다가는 항상 A1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중간쯤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안됩니다. 자, A1 여기다가 변수명을 쓰시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죠. 변수명 뭐 쓰고 뭐 이렇게 쓰시면 안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고, 첫 번째 여기부터 아예 변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자, length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이거죠. width, 그 다음에 heigh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값을 쓰시는 겁니다. 10mm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그냥 10mm. 이 밀리미터 보고 이 변수가 지금 길이 변수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얘는 뭐 20mm, 얘는 30mm 이렇게 해보죠. 근데 만약에 나는 헤이트만큼은 멀티플 배류로 30, 40, 50 이렇게 가지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40mm 그리고 50mm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에서 40mm 값이 기본값으로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대괄호로 괄호로 묶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도 변수 단어 선언해보죠. 앵글 하실 때는 뭐 5도 이렇게 할 때는 DG 꼭 쓰셔야 됩니다. 문자열 변수 선언도 가능하고, 면적 한번 볼까요? 면적 에어리어 뭘 하면 될까요? 일단 수식을 그려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수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값이기 때문에 초기 값은 0mm로 하시고, 세 번째 칸에다가 뭐 하면 되죠? length 곱하기 width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볼륨을 한번 구해볼까요? 볼륨.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죠? 에어리어가 0mm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끝에다가 2를 쓰셔야 됩니다. 2 mm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되는 거죠? 세제곱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mm 3. 또 위참자 바꾸지 마시고요. length 곱하기 width 곱하기 heigh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얘는 뭐 할까요? 한글로 써도 됩니다. 밑변, 그리고 밑변 가로를 할까요? 밑변 가로, 밑변 세로, 그리고 높이, 그리고 각도, 면적, 이런 식으로 주석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볼륨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경우고 복잡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죠. 예, 텍스트, 테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 만약에 이걸 만약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따르면 저장하시면서 여기서 쭉 찾아보시면 아마요 있을 겁니다. 이 탭으로 분리된 파일이 있죠. 텍스트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예 누르죠. 그러면 저장이 됐겠죠. 됐나요? 자, 엑셀 닫고요. 저장했으니까 일단 저장할 필요 없겠죠. FX 누르셔가지고 가져오기 임포트 누르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그 파일을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요거 있죠. 만약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시면 텍스트 하셔가지고 파일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죠. 자, 요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하면 자동으로 이게 뜹니다. 쭉 네임이 있고 배류가 있고 포뮬러가 있고 코멘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계산값이 수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근데 볼륨이 좀 이상해졌어요. 메타 세제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엑셀 파일 여셔가지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아, 이건 지금 텍스트 파일이었군요. 여기 미리미 세제곱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맞나요? 메타 세제곱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밀리미터 세제곱을 했는데 얘는 맞죠? 10 곱하기 20에서 200이 되는데 얘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단위가 안 맞나요? 아니면 철자가 틀렸나요? 이게 만약 수식이 안 맞으면 이게 에러 메시지 뜹니다. 0이라고 뜨겠죠. 이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뜰까요? 단위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하죠? 툴에 옵션 있죠? 파라미터에서요, 유닛에서 볼륨, 메타 제곱을 이게 잡혀있죠? 이거로 바꾸겠습니다. 에어리어는 어떻게 잡혀있을까요? 한번 보죠. 이건 정상적으로 잡혀있죠? 오케이 하면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예. 자, 그런 단위 더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어셈블리 파일에서도 가능할까요? 프로덕트 해보죠. 여기서도 변수선은 다 가능합니다. 다 돼요. 그 말은 외부에서 파일 가져와 보죠. 이번엔 텍스트 파일 가져와 보죠. 텍스트 열기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다 가져오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다는 이제 뭐 파트 파일 가져오셔가지고 조립하시고 조립하는 와중에 이런 그 파라미터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스포기어 있죠. 평기어, 표준 평기어를 만들 때 활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치수들이죠. 뭐 지말 높이, 지원 높이, 뭐 피치원의 지름, 뭐 기초원, 치저원 여러 가지 치수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수식 작성 시 엑셀 함수보다 카티아 함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항상 A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보죠. 자, 열기 폴더를 여시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DVD 안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잘못 잡았나요?
다시 이번에는 요 파일도 한번 열어보죠. 지금 수식을 불러왔는데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근데 보면 뭐 1mm 뭐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죠. 기어 이수 50으로 잡았습니다. 모듈 6으로 했어요. 얘는 단위가 있나요? 단위가 없습니다. 자, A 압력각 프레즈 앵글 당연히 단위가 있죠. 디그리 각도값이니까요. C 지금 현재 단위가 없죠. 텀세 비율 클리어런스. 근데 치말 높이는 어떻습니까? 단위가 필요하죠. 근데 M 곱하기 M인데 이 치말 높이는요 M인데 얘는 단위가 없잖아요. 얘는 단위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단위가 뭐죠? 밀리미터 단위니까 여기다가 1mm 꼭 쓰셔야 됩니다. 카티아에서는 이거 수식관계 작성하시다 보면 단위가 안 맞아가지고 저 밀리미터냐 뭐 디그리냐 이런 단위가 안 맞아가지고 수식에 에러 나는 경우가 가끔씩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좀 조심하셔가지고 1mm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치원 높이도 마찬가지죠. M 더하기 C 곱하기 M인데 그렇게만 쓰시면 수식에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M 곱하기 1mm 밀리미터 단위로, 얘도 마찬가지죠. 밀리미터 단위로, 그런 다음에 더하기 밀리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개가 밀리미터 단위니까 이제 밀리미터 단위 1mm 꼭 할 필요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M 얘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조금 그래요. 엑셀에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압력각이 14.5도죠. 그렇죠? 여기다가 엑셀로 계산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14.5라고 쓰고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디안 값으로 변경을 하시고 이 라디안으로 변경된 값을 코사인에다가 집어넣어야지만이 코사인 14.5도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야죠. 이 수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RP 곱하기 이 자꾸 개로 바뀌어요. 곱하기 코사인 라디안 A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라디안 함수는 카티아에 이런 함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티아 안에 들어있는 코사인 함수는 안에다가 그냥 각도 값을 쓰는 거지 이렇게 라디안 값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5 디그리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죠. 수식을 작성할 때 엑셀에서의 어떤 계산식을 위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카티아에서 이 함수식이, 이 계산식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수식이 이제 카티아 내부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단위 조심하시고요. 파이 3.141호죠. 엑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넣어놓은 다음에 파이 하시고 괄호를 꼭 이렇게 하셔야지만 3.141호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쓰는 카티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티아도요 여러가지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한번 새로운 파라미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드시고요.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수학, 매스 관련 함수들이 쭉 있어요. 수학 관련 함수들이 사실 이것보다도 찾아보시면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이 매스도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유닛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상수값이라고 보이는 단위, 여러가지 단위가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상수값들이 쭉 있어요. 이건 이제 단위죠. 참 단위고요. 컨스턴트에 보시면 상수 있죠. 근데 파이가 어떻습니까? 단위 괄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그냥 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하면 3.141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엑셀 함수에서의 괄호 생각하셔야죠. 괄호 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에러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고, M이 그러니까 얘도 상수값 3.2415고 M도 6 단위 없죠. 그러니까 곱하기 1 하셔가지고 1mm 하셔가지고 밀리미터 단위로, 원저 피치 단위가 밀리미터니까요. 꼭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외부 엑셀 파일로 또는 텍스트 파일로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를 이제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요, 이 부분을 다 지우고요. 지우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렇죠? 가져와 보죠. fx 누르셔가지고 import, 예, D 드라이브 찾아가겠습니다. 날리즈웨어 넥스 노트 안에 파라미터 임포트 안에 보면 여기 있겠죠. 열기. 여러분 아마 DVD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OK 누려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치수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렇죠. 예, 이 첫 번째 열에다가 이런 거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예. 그렇지만 뭐 굳이 써야겠다 그럼 쓰세요. 쓴 다음에 이렇게 파라미터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파라미터는 지우시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디자인 탭을 배우시게 되는데, 디자인 탭 같은 경우는 그 엑셀 파일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엑셀 파일이 변경이 되면 디자인 탭에 카티아 내부적으로 그 변경된 사실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싱크로나이즈 됐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엑셀 파일을 변경을 하셔도,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 수를 40으로 했어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40으로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뭐 업데이트 해볼까요? 안 바뀌죠. 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져와야죠. 뭐 임포트 다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 뜨겠습니까? 뭐라고 뜨겠죠? 예. 아,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어제 한잔 하셨나요? 이미 있잖아요.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한다, 대치될 거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누르면 그때서야 40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이 변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는 거는 지워야겠죠. 당연히 여기에 지워버리면 다시 가져와 보면 당연히 이렇게 요 입는 거, 요건 없는데요. 이거 하나 새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프로덕트, 어셈블리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외부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죠. 당연히 못 가져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필요 없는 거는 지우시고 오케이 하시면 요 수식 또는 이런 변수 파라미터 값을 어셈블리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DMEO 이 파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디지털 목업, 키네매틱, DMEO 오셔가지고 변수를 활용해서 각종, 그렇죠? 만들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뭐 각도 이런 걸 준다, 레볼루션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앵글 드리븐 하겠죠. 그럼 뭔가 생기겠죠. 결국은 각도로 제어되는 거니까 이 각도하고 이 변수값하고 어떤 수식관계를 건다든지 뭐 여러가지 기법을 하셔가지고, 또 대부분 질문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 거죠. DME 하시다 보면 회전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말고 평생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뺑뺑뺑뺑 돌게 하고 할 수는 없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수식관계를 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리미트 값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 평생 돌리면, 그렇죠? 10억 각도를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파일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근데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 이렇게 하시죠.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엑셀 파일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건데, 요거 정렬한다고 탭키를 여러 번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맞추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 납니다. 탭키는 하나만 인식이 돼요. 이렇게 하면 탭키가 지금 몇 번 눌러져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져 있잖아요. 예, 이거 인식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렬이 좀 그렇더라도 그냥 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엑셀 파일이든 텍스트 파일로 만든 다음에 임포트로 불러와서 또 필요 없는 파라미터는 삭제하고 정리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만 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 변수, 외부에서 파라미터 가져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